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발표 내용은 하이퍼 드림부스로 디퓨전 관련 내용입니다. 퍼스널라이징 디퓨전 관련 내용인데, 하이퍼 드림부스인데, 이제 원래 이제 드림부스라는 모델에서 하이퍼 네트워크를 추가한 모델이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드림부스를 이제 모르시거나 이제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드림부스의 간략히 소개하고 후에 이제 하이퍼 드림부스 소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한 장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해지는데 잠시만요. 일단 드림부스의 주된 목표는 저희가 왼쪽에 있는 이런 강아지 사진을 한 4장에서 5장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이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특정 개인화된 디퓨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개인화된 객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목표를 두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 이 강아지가 이제 같은 강아지 사진인데 수영을 한다든가 잠을 자든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드림부스입니다. 이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을 시킬 때는 이제 간단하게 되는데, 우선 이 드림부스 저희가 디퓨전 모델은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진행이 돼서 이 랜덤하게 진행되는데, 드림부스는 이제 퍼스널라이징하게 고정된 객체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위에 V 도그라고 적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V 도그에 이 V라는 이 텍스트 토큰에 이 저희가 만들고 싶은 강아지 사진에 대한 임베딩을 직접적으로 주입시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도그로 만들었을 때는 랜덤한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고 뭐 일정한 토큰 하고 도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저희가 만들고 싶은 강아지 이미지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즉 특정 토큰을 사용하여 가지고 이 객체를 표현한다고 되시면 볼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훈련 과정은 이건 이제 로스가 2개가 되는데 리컨 로스 일반적인 저희가 MSE 로스라고도 하죠. MSE 로스 하나랑 클래시 스페시픽 프라이얼 로스가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아지 사진을 만들 건데 도그라고 입력을 준 이미 도그라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준 디퓨전 모델을 통과해서 나온 이미지랑 이 V 도그라고 말했을 경우에 나온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로스를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도그만 넣었을 때는 이 랜덤한 강아지 사진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V 도그는 이제 특정 강아지 사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왜 특정 강아지 사진을 만들고 싶은데 왜 도그라는 이제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내게 했느냐? 네,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특정 강아지 사진을 만들 것인데 만약에 제가 훈련을 계속 시키게 되면은 이 도그라는 텍스트에 대한 임베딩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훈련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계속 이제 이 모델이 까먹기 때문에 이 기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시켜주자. 도그라는 게 무엇인지는 이해를 시켜주자라고 하기 위해서 V 도그와 도그에 대한 로스를 동시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강아지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저희가 특정 훈련시키고 싶은 이 V라는 토큰에다가 우리의 객체를 집어넣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드림부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이퍼 드림부스를 왜 만들었냐고 이제 처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스노우 AI 프로필 같은 경우도 드림부스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스노우 AI 프로필 같은 경우에 한번 생성해내는데 10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맞춤형 훈련 모델을 준비해야 되고 그걸 통 인프런스를 진행해야 됨으로써
이제 인당 10분 정도의 이제 되게 많은 시간이 소모하게 되는데 이런 하이퍼 드림부스는 그 시간을 줄이고자 약 10분이나 걸린 것을 24초에서 25초 정도로 줄이게 된 논문입니다. 이건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일단 제한된 방법론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드림부스도 로라를 이제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라는 이제 되게 적은 양만의 이제 매개 변수를 훈련시키고 기존의 원본 가중치를 동결시켜가지고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이 라이트 웨이트 드림부스 즉 드림부스에 로라를 부착시켜서 훈련을 진행하겠다. 근데 조금 특별한 로라를 이제 달게 됩니다. 이 로라는 저희가 기존의 로라로 이제 로라를 달게 되면은 이 특정 레이어를 이제 M by R, R by M으로 이제 레이어를 부착시켜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매개 변수가 너무 많고 훈련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행렬 차원을 한 번 더 디컴포지션 합니다. 즉, 한 번 더 행렬 분해를 진행해가지고 이 M by R을 M by A, A by R로 만들고 이 R by M이라는 행렬은 R by B, B by M이라는 행렬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디컴포지션이 가능한 이유는 로라 랭크를 1로 설정하면은 이 R이 1이 됨으로써 뭐 한 N이 1000, M이 100이면 1000 by 1, 여기는 1 by 100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랭크가 높으면 이게 디컴포지션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랭크를 1로 설정해서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위와 이제 같은 차원을 가지게 됨으로써 좀 더 낮은 차원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좀 더 적은 파라미터만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디컴포지션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훈련시키는 매개 변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장 공간과 속도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여기 이제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제 자물쇠 표시가 있고 얘도 왼쪽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 다운 억스라는 부분은 프리즈를 시키고 얘도 업 억스에 있는 부분만 프리즈를 시켜서 요 트레인 하는 부분만 훈련시켜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물론 디컴포지션을 했지만 첫 번째 있는 다운 억스와 이 업 억스에 대해서는 또 프리즈를 시켜서 진짜 이 트레인 부분만 훈련을 시키겠다. 훈련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운 옥스랑 이제 먹스를 왜 프리즈를 시키느냐 아니 프리즈를 시키면 이제 초기화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도 이제 관건인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는 이제 대각 행렬로 이제 이 억스 행렬들을 초기화 시키고 이 억스 행렬을 다운 행렬 그 대각 행렬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 트레인만 따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일단 나온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여기 A 100, B가 50이라 써 있는데 이건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여기 들어가는 A랑 이 B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간 차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고 보면 될 것이고 이 저장 공간으로서는 드림부스가 일반적으로 한 12MB 정도 수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2MB 훈련시키게 되는데 이걸 0.01%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이제 7.5%에 대한 크기로 이제 저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부스의 크기 0.01%는 전체 디퓨전 모델을 저장했을 시에 0.01%의 크기이고 이 로라 드림부스는 로라 레이어만 저장했을 시에 그거에 비해서 7.5%의 저장 공간만 이제 차지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라이트 웨이트 드림부스라는 모델을 만들고 나서 하이퍼 네트워크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 하이퍼 네트워크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저희가 만든 이 다운 트레인과 업 트레인에 대한 가중치를 예측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 하이퍼 네트워크가 소개된 이유가 있는데 이 하이퍼 네트워크를 왜 그냥 이 로라로 바로 예측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로라가 아무리 랭크가 작더라도 뭐 그래도 이제 매개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하이퍼 네트워크만으로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즉 매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단일의 조그마한 하이퍼 네트워크로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한 번 더 분해해서 좀 더 작은 가중치만 예측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이퍼 네트워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비주얼 트랜스포머 인코드 그냥 VIP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고 이를
선형 레이어를 통과해서 페이스에 대한 인베딩, 페이스에 대한 값을 추출하고 그 후에 여기 보시면 이 웨이트 1부터 n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웨이트 1부터 n은 저희가 가진 각각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로라에서 업 트레인과 다운 트레인에 대한 부분을 각각 예측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즉 1번부터 n번까지는 업 트레인과 다운 트레인을 예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과해서 이터레이션을 돌게 되는데 이때 이터레이션을 왜 도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 번만으로 예측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이 웨이트를 통과해서 나온 값을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계속 불려준다 하고 서메이션을 계속적으로 시켜준 다음에 뭐 K가 한 10번 돌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번 본 값을 실제 아웃풋 출력으로 이 로라, 라이트 웨이트 로라 레이어의 가중치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하이퍼 네트워크의 역할이어서 하이퍼 네트워크를 그럼 만약에 잘 훈련시켰다.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를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대략 2초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2초 만에 이 다운 트레인과 업 트레인을 바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훈련을 진행하지 않고도 하이퍼 네트워크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제 다운 트레인과 업 트레인에 대한 이제 가중치를 예측한다. 가중치 자체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훈련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페이지 1에서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 하이퍼 네트워크를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V에 대한 토큰 V 페이스 그래서 사람 얼굴이라는 개였는데 사람 얼굴에 대한 퍼스널라이징을 진행하고 싶다면은 디퓨전 모델을 이제 통과해서 나온 이 사람 이미지와 저희가 이제 넣고 싶은 저희가 훈련시키고 싶은 사진 이미지에 대한 MSE 로스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일단 디퓨전은 당연히 프리즈여야 됩니다. 프리즈를 안 시키면 이 디퓨전 모델 자체의 가중치가 업데이트 됨으로써 하이퍼 네트워크의 예측값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퓨전은 프리즈를 진행하고 하이퍼 네트워크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넣고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 나온 가중치 값을 저희 디퓨전에 직접적으로 삽입을 해서 이거에 대한 MSE 로스를 구하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가중치랑 이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트 이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트는 이 이미지에 대한 실제 가중치,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하이퍼 네트워크에 대한 실제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미지에 대한 이 디퓨전 모델의 업 트레인과 다운 트레인의 실제 가중치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제 가중치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트랑 하이퍼 네트워크에서 나온 하이퍼 네트워크에서 나온 웨이트를 이제 웨이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달아가지고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멀어지게 하지 않고 이 디퓨전 모델에 이제 이 가중치를 삽입을 했을 때도 잘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첫 번째 페이지 1은 이 하이퍼 네트워크를 트레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후 이제 한 번 더 이제 페이스트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페이스트 파인 튜닝은 여기 제가 맨 위에 보셨던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 얼굴을 넣으면서 저희가 하이퍼 네트워크를 잘 훈련시켰고 하이퍼 네트워크 훈련이 끝났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 얼굴을 하이퍼 네트워크를 집어넣어서 가중치를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 그 가중치를 이 디퓨전 텍스트 이미지 모델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뭔가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 요 얼굴에서 이 얼굴로 가는 과정이 하이퍼 네트워크의 인퍼런스를 통해서 가는 과정이고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랑 많이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튜닝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이 하이퍼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은 예측한 값은 로라 레이어의 가중치 값이니까 저희 로라 레이어는 원본 가중치 모델에 이제 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전체 학습이니까 로라는 이제 이렇게 로라를 이렇게 합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합친 상태에서 그럼 그 위에 로라를 한 번 더 답니다. 로라를 총 2번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퍼 네트워크에서 나온 가중치 값을 원본 모델의 가중치에 합한 다음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안 닮았네 해가지고 더 닮게 만들자 해서 간단하게 로라 레이어를 또 추가로 달아서 학습을 한 번 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이제 수렴이 된다고 좀 더 빠르게 이 얼굴로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원래는 이 완전 이상한 얼굴에서 요 이 얼굴로 가려면 꽤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여기서 한 번에 하이퍼 네트워크로 2초 만에 예측하고 난 로라 레이어로 빠르게 훈련시켜가지고 얘로 금방 가자 해서 이제 10분 걸리던 거를 한 25초 만에 단축시킨 논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익스피리언스 단계인데 이런 사람 얼굴이 있으면 초기에 아웃풋은 이런 얼굴을 이제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 잡게 됩니다. 근데 하이퍼 네트워크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좀 그나마 비슷한 게 이제 바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로라 레이어 달아서 파인팅 한 번 더 시키면은 실제 사람 얼굴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퍼 네트워크 없이 그냥 패스트 파인튜닝만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맨 끝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서 이 하이퍼 네트워크로만 예측한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이퍼 네트워크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 왼쪽 이미지처럼 좀 잘 나오는 걸 봐서는 이 하이퍼 네트워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좀 수식적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주장한 이 컨프리크션 총 3개입니다. 라이트 웨이트 이제 드링부스로 좀 더 로라를 디컴포지션한 로라를 달아서 속도를 빠르게 하자. 그리고 하이퍼 네트워크 이 저희가 만든 디컴포지션된 로라를 그냥 훈련을 진행하지 않고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번은 예측하자. 한 번은 예측하고 그 후에 이제 보다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만으로는 좀 더 세밀한 정보까지는 캡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위에 파인튜닝을 한 번 더 시키자라는 게 전부인 논문입니다. 이 실험 및 결과로는 뭐 잘 나옵니다. 저희가 뭐 드림부스 논문에서 이제 디시전이나 다른 드림부스 논문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편이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고 좀 더 제 생각에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이퍼 드림부스, 뭐 텍스트 인버전, 그냥 드림부스가 있는데 이거 다 그냥 퍼스널라이징 디퓨전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이제 포함하고 이제 얼마나 닮았냐 우리가 만든 모델에 대해서 나온 이미지 사람 얼굴이 실제 사람 얼굴과 얼마나 닮았냐를 측정하는 건데 이때 여기서 주로 사용한 건 이제 페이스 REC라는 페이스 레코그네이션 얼굴 인식 모델과 디노는 이제 디노 그 모델이 따로 있고 이 클립 아이가 클립 T는 그냥 클립 아이 클립 이미지에 대한 그 컨스트럭티브 할 때 저희 유사도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사도에 대한 점수고 이 클립 T도 그 유사도에 대한 점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클립 T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 클립 I와 페이스 레코그네이션 위주로 보면은 기존의 드림부스, 즉 처음부터 했던 드림부스보다 우리가 가진 하이퍼 드림부스가 좀 더 얼굴 인식률이 높고 클립 I를 통해 측정하였을 때도 클립 I가 클립 I가 얼굴에 대한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미지 얼굴과 저희가 예측한 얼굴을 이제 유사성을 비교하는 건데 유사성에 대해서도 일반 드림부스보다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과한 드림부스가 좀 더 유사성이 좋다. 좀 더 닮게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브레이레이션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저 스터디가 있는데 이 유저 스터디는 그냥 직접 사람한테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고 다시 그 예측한 이미지를 줘서 사람한테 직접 뭐가 더 닮았어 라고 보여주는 건데 선택한 걸 이제 퍼센트지로 나타나 있는데 웬만하면 64%는 이제 하이퍼 드림부스가 좀 더 닮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드림부스는 한 23% 정도 이제 투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마지막 컨클루전은 이제 하이퍼 드림부스는 이제 디퓨전 모델을 개인화했지만 그 개인화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하이퍼 네트워크와 디컴포지션된 로라를 도입하여서
좀 더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자 하고 성능 또한 기존의 드림부스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GitHub IO인데 코드가 공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유사하게 구현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코드를 좀 디버깅해서 수정해서 했는데 잘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구글 리서치에서 공개한 논문이니까 나름 신뢰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코멘트 해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 아까 좀 실험 결과 막 보여주는 거에 한번 가봐요. 아니 거기보다도 without 나왔던데 without 조금 더 위로. 그쯤인데. 아, 그렇죠. 요거.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요. without 하이퍼 네트워크이 저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하이퍼 네트워크 이거는 없어도 예, 다른 거는 뭐 저긴데 저게 왜 안 나오느냐가 좀 궁금해. 저게 위다우트 하더라도 잘 나와야 될 텐데. 그건 이제 드림부스를 풀 파인 튜닝 했을 때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일반적으로는 이거 풀타임으로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라를 달아서 그 패스트 파인 튜닝 그 조금 22초짜리 훈련만 한 겁니다. 아, 그렇게 제한을 뒀다고. 그럼 당연히 그렇지. 나는 그래서 풀타임으로 했는데도 저렇게 나온다라 그런 거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든 자기네가 그 동작하는 짧은 시간 안에는 저렇게뿐이 못 만든다 그런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뭐 되게 재미난 논문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퍼 네트워크에서 저 웨이트 찾는 거, 요거 네. 학습시킬 때, 근데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웨이트 1하고 웨이트 1, 제로 쓰다음에, 처음에 초기에는 제로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웨이트 네. 1하고 n이면은,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 이게 보통 저게 이제 진화 연산 같은 에볼루셔널 컴퓨테이션을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웨이트 셋을 두고 그걸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웨이트 1과 웨이트 n의 역할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웨이트 1과 웨이트 n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웨이트 1과 웨이트 n의 최종 이제 변환된 값은 그래디언 여기 델타 레이어 1 웨이트, 델타 레이어 L 웨이트이지 않습니까? 이 델타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만약 로라를 단다고 하면은 만약에 쿼리에만 이제 로라를 단다고 치면은 저희가 뭐 트랜스포머 블럭이 12개다 하면 이제 쿼리 레이어도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예시는 L이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 개수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도 되면 이 레이어 1은 첫 번째 트랜스포머 블럭의 쿼리 레이어, 레이어 2는 두 번째 트랜스포머 블럭의 쿼리 레이어에 달린 로라, L은 마지막 트랜스포머 블럭 레이어의 쿼리 로라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각각의 레이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아니,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써도 되는데 굳이 여러 개의 층별로 나눠놨다라고,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학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웨이트를 굳이 저렇게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나? 좀 이상하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거 하이퍼 네트워크가 어떻게 학습되는지가 그것도 좀 잘 이해 안 돼요. 아, 저도 이거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얘네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어?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트 어떻게 만들지? 라는 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전체적인 하이파에서 그 훈련 과정 설명하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퓨전 모델을 프리즈 시킵니다. 이제 프리즈 시키고 V 페이스 이 입력으로 넣게 되는데 이 입력을 넣기 전에 그냥 저희가 훈련시키고 하고자 싶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를 하이퍼 네트워크에 통과한 다음에
요 나온 웨이트 있지 않습니까? 웨이트 1부터 n까지를 바로 이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 그냥 디퓨전 저희가 업 트레인, 다운 트레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꽂아버립니다. 네, 꽂고 그까진 그 돼요. 상태로 V 페이스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줘서 예측을 하게 되면은 특정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특정 얼굴과 저희가 처음에 하이퍼 네트워크 입력으로 넣었던 이미지에 대한 그 리컨 로스를 그냥 측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보면 디퓨전 모델에 이제 웨이트가 프리즈 되니까 하이퍼 네트워크의 그 잔치 학습이 결국 이 얼굴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요 이제 이런 이제 뭐 클래식, 스택시, 프라이얼 이런 루트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건 드림부스를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고 전체적인 과정은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나온 웨이트를 그대로 꽂는데 그럼 이제 얘네들은 전체 프리즈니까 이 하이퍼 네트워크가 이제 학습만 되면서 이 하이퍼 네트워크가 좀 더 요 안에 들어가는 가중치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리컨 로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하이퍼 네트워크를 역접하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일단 그럼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트는 어떻게 나와요? 이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트 만든 게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좀 이걸 그래도 구현한 사람이 한 명은 있어서 찾아봤는데 좀 그냥 이 웨이트에 대한 레이어를 모델로서 만듭니다. 즉, 요거를 모델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델로 만드는데 이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 라이트 웨이트도 답니다. 라이트 웨이트 레이어까지만 만들어도 가중치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미지를 넣고 그럼 출력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그 라이트 웨이트가 삽입된 디퓨전 모델은 그 가중치는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레이어만 있는 겁니다. 랜덤한 그런. 그럼 이제 그걸 달고 원본 레이어를 프리즈 시키고 그럼 이거를 그냥 바로 여기다 넣어서 얘가 나온 MSE 로스를 이제 저희 VQVA 할 때 그 뭐냐 세거드 패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복사해서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면 그 역전파 되지 않는 거 강제로 역전파 시키는 방법입니다. 잘 이해 안 그러면 돼. 그 정확히 말하면 이 이미지를 그냥 디퓨전 모델에 첨가시켜서 나온 MSE 로스에 대한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레디언트 값. 그 그레디언트 값을 역전파가 되려면은 모델이 좀 이어져야 있어요. 백프로 길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려 있어야 되죠. 근데, 근데 이렇게 만들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 그레디언트 값을 요 레이어 1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든 모델에 그냥 그레디언트 값을 복사시켜서 백프로 시켜버립니다. VQVA에서 나온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카피 아, 그레디언팅 그걸 해버립니다. 그냥 카피 시킨다고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네, 그레디언트 값만 카피시켜서 역전파 시키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모델 자체에 대한 가중치를 다 뽑아서 저장시킨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를 프리즈 시켰으니까, 네, 여기 프리즈 시켰으니까 타고 올라갈 때 얘는 영향 안 받고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나? 어쨌든 뭘 얘기하는지 대충 이해되는데 정확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V 페이스에다가 잡음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넣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이미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게 일단 오토엔코더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게 나오면은 그 다른 게 나오는 거를 로스로 해가지고 디퓨전 모델을 통과해서 위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있죠. 요거
요 레이어를 이제 그냥 모델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실제로는 여기 뒤편에다가. 근데 입력은 여기서 주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그래서 이 나온 이거 넣어서 이거 통과하고 이거 나온 그 로스를 그냥 복사해서 이 맨 뒤편에 있는 모델에 꽂아 넣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로스만 복제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저 요 그림 보면 웨이트 컴포지션이 하이퍼 네트워크 출력에서 디퓨전 모델로 내려오잖아요. 어떻든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복사해서 쓰는 형태로. 네. 그러니까 그걸 타고 올라간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건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츠는 그 전에 만들어둬야 됩니다. 아, 미리 만들어둬야 된다고. 어떻든 네, 뭐 미리.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내가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 페이지 0이라는 과정이 그라운드 트루스 웨이츠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 더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게 논문에 소개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재밌지만 좀 어렵네. 근데 아마 정 교수님은 굉장히 여기 뭐죠? 이해가 좀 높으셔서 질문이 아주 디테일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컨셉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하나 있는데 그 로라라는 거를 지금 잠깐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드림부스에서는 로라를 안 쓰죠. 로라를 쓰나요? 원래 풀파인 튜닝은 안 쓰는데, 그냥, 아, 드림부스에서 쓰는 게 로라인가요, 그럼? 원래는 안 씁니다. 원래는 쓰지 않는데, 이제, 아니 뭐, LLM이나 뭐 다른 모델도 그냥 로라 달아서 훈련시켜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림부스는 그냥 그거 자체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디퓨전 네. 모델을 다시 훈련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좀 느리고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로라로만 훈련시켜서 로라 레이어만 저장하게 만들자 한 게 이제 로라 드림부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라 드림부스를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일종의 얘도. 그러니까 드림부스 비교, 비교랑기보다는 로라랑 비교하는 거네. 로라 드림부스랑.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라 드림부스랑 안에서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7.5%만 차지한다, 로라 드림부스의 저장 공간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드림부스의 대항마로 로라 드림부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뛰어넘는 세 번째 건데, 사실은 로라는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직접 학습시키지만 얘는 다른 네트워크를 달아서 그 로라에 끼어드는 그걸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로라가 학습하는 그 레이어를 학습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이퍼 네트워크랑 다른 걸로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맞나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네, 이해한 하이퍼 방법이 약간 네트워크. 조금 저는 큰 그림을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것이 사실은 로라에서는 필요 없는 거죠. 로라는 여기에 꽂아 놓는 요 웨이트들만 어차피 그 다시 학습시키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걸 이제, 다시 학습시키려면은 여기 디퓨전 모델을 돌려서 같이 학습시키는 건데 이게 더 빠르다? 디퓨전 모델이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개인화시키려고 로라를 붙여서 이제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로라를 붙여서 개인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근데 속도가 그때도 다 학습 안 시키고 그 부분만 학습시키지 그렇죠. 않나요? 로라만 학습시키죠. 예. 그거조차도 아까 얘기했던 뭐 2분이니 3분이니 뭐 어떻든 그거조차도 느리다는 거예요. 그쵸. 그 로라로 박아놓은 그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그거가 학습할 웨이트만 따로 학습시키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걸로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이미지 만드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화하기 위해서 로라 레이어를 붙이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로라 드림부스고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느려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로라를 직접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로라를 저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레이어 웨이트를 찾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것은 로라 레이어의 웨이트를 찾아주는 애로 또 하이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걔를 붙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걸 이용해서 로라 웨이트를 찾아주니까 상당히 빠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디퓨전 모델에 넣어준 게 퀄리티가 좋지 않으니까 그럼 다시 이 디퓨전 모델에 로라 말고 원래 레이어를 패스트 파인 튜닝 해주니까 또 잘 돌았다 뭐 그런 게 전체적인 내용 같아요. 알겠다. 그러니까 초기 값 정도로만 쓸모 있지, 바로는 못 쓴다 이거구나.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제 그렇죠 하이퍼 네트워크 프리딕션까지는 되는데 그걸 다시 패스트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다시 드림부스의 원래 이미지를 이쪽을 또 고정시키고 이제 음, 음, 이쪽을 음. 또 그냥 더 잘 마사지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디퓨전 네트워크에 맞게 튜닝을 해줘야 되는구나, 다시. 네, 음,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요걸 도입해서 요걸 했는데 그래도 성능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얘를 고정시키고 드림부스 원래 웨이트를 또 빠르게 파인 튜닝하니까 잘 나오더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네, 좀 그런, 뭐 어떤 전체적인 개념은 그런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음, 뭐 질문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 정도. 네, 네. 예, 재밌네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여보세요? 없으면은, 우리 네, 다음 발표자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 네. 보겠습니다.